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고 일상이 무너지고 그러다 갇힙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는데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이들.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이곳은 조현병 당사자들을 위한 재활시설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당사자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지만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을 꾸리고 있는 조종희 씨. 저희 아들도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절망이 이제 저에게도 있었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다 회복이 됐고 또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땅한 재활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나서서 공간을 마련하고 이 모임을 꾸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대개 애들이 20대 전후에 발병하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자기 자녀 케어하는 것도 힘든 거야 사실은. 뭐 우리 아들도 뭐 은행 부집이지만은 여기 와서야 좀 해라 이러면 아예 그냥 가족이 더 오히려 거절하지. 걔들도 다 상처가 있거든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조현병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란 게 피해망상 때문에 버스를 못 탑니다. 예. 왜? 버스를 타면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자꾸 이게 한청이라든지 뭐 이런 그게 들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애가 받았으면은 이 온몸이 거북이 등처럼 됐어요. 이 손등이 다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까지 받는 겁니다. 입원을 했을 때는 약을 잘 먹겠다 그러고 나와서 안 먹어요. 약을 잘 먹지 않는 것도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 자체가 현실 인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의 한 산동네. 그곳에서 당사자끼리 부부의 연을 맺은 성진 씨와 현진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 4년 차지만 아직 요리는 서툽니다. 주로 아침에 햄을 많이 드세요? 네. 간단하게라도 아침은 챙겨 먹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 약이고요. 일을 안 하는 날에는 둘이서 늘 함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컴넷 하우스. 부부는 이곳 재활시설의 당사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죠. 좀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하세요. 잘하는가 봐요. 자, 가다둘 거 떨리죠? 그래, 두번 가시. 야, 떨리다. 나도 좀 떨리다, 옆에서. 원장님 조금 붙어주십시오. 아니에요, 이거는. 어버이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맛있게 먹어보고 이야기를 하니 참 반갑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님이 궁금한 분, 한 분. 저요? 오늘 어떤 어떻게 여고요? 보내셨어요? 그 아침부터 바빴죠. 이제 챙기고 밥 청소도 하고 밥도 먹어야 돼. 밥도 이쁘게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신 거였어요? 오늘따라 웃을 일이 많습니다. 머리 감고 면도하고 샤워하고 또 머리 제일 반하면 이대만 가면 방타가지고 이대만 안 듣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죠. 완전히 하고 이렇게 시간 완전히 달라니까. 그다음에 짜장면을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짜장면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컴넷하우스의 오늘 일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루를 보는 소감을 나눴습니다. 요새 뭐 신문지상에 네.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가 많이 돼서 네. 이렇게 좀 힘드실 때도 있겠어요. 매우 속상하죠. 사실은 이렇게 취업을 스탠바이 하고 계신 회원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조현병 사건이 땅땅땅 터지자마자 이제 사업주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혹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7명의 회원이 캔슬이 갑자기 됐어요. 다 스탠바이를 했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냥 저희는 늘 하던 대로 저희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게 네,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여기 회원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굳이 소개를 하신다면 짧게? 소개를 하자면요. 짧게가 안 되는데요. 2박 3일 해야 되겠는데요. 한 분 한 분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사람요. 그냥 보통의 사람.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 컴넷하우스의 일과를 마치고 오랜만에 광안리로 향했습니다. 연애 시절 즐겨 찾던 곳이죠. 이 강아지 키우라면 키우겠더라. 못 키운다. 집도 좁고 그지? 밥은 어쩌저는 귀찮아서. 그래. 고기 찌기겠지? 그래. 둘은 늘 서로의 소소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줍니다. 내가 딱 컴넷 프로그램실에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또 안녕하세요 그러는 게 그래서 내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쁘잖아요. 그때는 배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더 날씬했었거든요. 지금 봐도 이쁘지 않습니까? 얼굴이 생김새가. 그래서 꼭 꼬드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하면서 친해지고 뭐 분식집에 같이 가자 그랬었고 또 어떤 뭐 해수욕장에 놀러 가자 그랬었고 하길래 광안리 해수욕장에도 와보고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와보고 그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외롭고 막 힘들었던 차에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오빠 잘생겼고 등치도 한 등치하고 막 이러니까 혼자 있으면 늘 초라한 마음에 헛된 상념에 시달렸지만 이젠 의지할 사람이 있어 든든합니다. 지금 이 사람 참 잘 만난 것 같아. 뭐 혼자 다니고 하다 보면은 남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혼자 다닐 때는 같이 다니니까 사이 좋은 부부 지나가네 이런 틀로 쳐다보는 것도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같이 있어. 남편 성진 씨는 군대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군사령부에서 실태조사 한다고 엄청나게 막 수시됐습니다. 수시돼가지고 그때 너무 좀 무리를 좀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불안하고 부대에서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몰래카메라가 나를 맨날 따라다니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막 해칠 것 같이 죽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지고 보라면은 불안감은 망상장애로 이어졌고 결국 제대 이후에 폐쇄병동에 끌려가게 됩니다. 퇴원은 2010년 12월 1일 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9년차 동안 약을 10년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 예, 10년 7개월 있었지. 10년 7개월. 5월 달에 입원해가지고 12월 달에 퇴원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수영 제가 입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장애인들은 사고만 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미쳤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수용 개념이 강해가지고 누나들이 보호자였지. 보호자. 그러면 이렇게 10년 만에 밖으로 나오니까 누나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10년 만에 나오려 하니까 아이고 진아님 뭐 하긴 어디 갈 데는 있나 그러길래 아이고 난 갈 데 있다. 병원에서 들었는데 컴넷하우스라고. 지금은 누나들이 그때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걸 알았으면 진짜 좀 더 일찍 퇴원을 시켜줬을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 선생님은 한 번도 이제 그 이후로 입원을 안 했었고.
근데 2번이나 입원을 하셨다니까. 두 분이 아니고 저하고 결혼하고 2번 입원했고 10번도 넘게 입퇴원 반복했지.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0번이요? 네. 왜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 기사는? 병식이 없어서 그런 게 병식이 병식이 없어서 그런 게. 병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고? 네. 나는 정상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약을 먹으라고 하냐? 네. 병원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너무 아버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부는 조현병의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잘 자라, 좀 끄고. 800이 하자. 쉽지 않은 투병 과정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질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조현병은 잘 관리하면 성진 씨 부부처럼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송구 클럽하우스. 22년 전 문을 연 부산 최초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죠. 이곳의 아침은 당사자들과 복지사들의 부서별 회의로 시작됩니다. 50명의 당사자들은 이 재활기관의 운영에 참여합니다. 일종의 사회복귀 훈련이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곳 당사자들도 많이 위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가 될 때 이게 이제 조현병하고 이제 다른 질환하고 어떤 정확한 구분 없이 같이 섞여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범죄는 사실은 이제 인격 장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조현병은 말 그대로 병이고요. 뇌 질환이고 인격 장애는 성격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송구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은 부엌입니다. 30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명우 씨. 선원으로 일을 하지만 병 때문에 꾸준히 배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일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그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를 인정 안 해주고 틀린 사람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선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크다. 그게. 그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예, 못 채우고 이런 경우. 명우 씨는 이곳에 다니면서 조현병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조현병이란 몰랐어요. 그 내가 병을 앓고 있으면서 조현병이라는 걸 내가 무관심해가지고 막 그냥 병인 같다 생각하고 몰랐습니다. 그 텔레비에도 조현병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또 책을 보면 조현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돼서 조현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내 조현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난 그렇게 뭐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한테는요. 어째서요? 조현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당사자인 김유라 씨는 올 봄부터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무기력감이 심했지만 병인 줄은 몰랐습니다. 중2 때 처음으로 우울척도가 높게 나와서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때 상담 한 번 받고 말아가지고 그 이후로 좀 더 키워진 것 같아요, 병이. 그러다가 고2 때 100일장을 신청을 했는데 너무 우울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예산 일이 아니라 조금 심각한 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이번 재활시설은 어떻게 나오게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걸 많이 찾아보시고 권유하셔서 와보고 활동하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원래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니까 되게 사회성도 길러지고 그리고 일도 하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최근 이곳엔 젊은 당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예후는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과 연관이 깊습니다. 정신 관련 질환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정신과 치료를 꺼려해서 발견도 어려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다양한 어른들과 관련된 정서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하나만 오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험이 동시에 오고 그런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성인이 돼서 중년이 되어서도 신체 건강까지도 영향이 있더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서영희 씨는 이 클럽하우스의 베테랑 자원봉사자입니다. 10년 넘게 이 주방을 지켜왔죠. 예. 저희 국에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내 집 같아요. 내 집 같이 지금 막 잔소리하고 막 그래요.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여기 온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도. 여기는 진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나가서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가끔 보거든요. 재활시설을 활용을 하고 다니는 환자하고 그렇지 않고 혼자서 있거나 숨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재발이나 정상의 악화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조현병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재활시설이 사회복귀를 돕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재활센터에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취업입니다. 취업은 안정감과 함께 생활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은주 씨도 그런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시간제 직원으로 출근해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어제부터 했어요? 네. 이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아직은 조금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신기해요. 엘리베이터 일 가지고 뭔가 고마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원주 씨 엘리베이터 거리가? 네. 걸 3층. 네. 3층을 눌러주세요. 원주 씨하고 친하세요? 아니 일 잘하잖아요. 예쁘고. 또 다른 당사자 장명익 씨. 이 병원에서 전일제 근무를 합니다. 김은주 씨의 취업에는 2017년 같은 당사자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명익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정신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인식이 좀 저희 병원 자체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추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그러면 아까 20대 때 발병하셨으니까 예. 한 20년 동안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뭐 이러시는 예전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혼자서 막 횡설 수술도 하고 정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한 번 하면 보통 직장에서 한 3년 이상 5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령이 생기고 일하는데 요령이 생기고 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지켜봐 주고 있고 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좀 스트레스가 줄고 그러고 일도 재밌고. 은주 씨가 일을 마치고 새로운 동료들과 식사를 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생각도 그러시고 좀 적극적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무를 또 하게 되고 시켜보니까 적응력도 좋으시고 잘하시고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지금. 원주 씨 네.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지금 여기 4분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듭니다. 아니 녹화가 안 됐네. 취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이들을 지켜본 부모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장을 지금 뭐 10년 다니는 그 직장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잘 맞아서 지금 현재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안 맞았으면은 우리 애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 정상인들처럼 그래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사람답게 대접을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우리의 경우는 그래요. 상당한 그 발전이 있고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거를 국가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진 씨 내외가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 꽃 카네이션 달아드리라. 알았다. 오빠가 아버지 달아드려. 그래. 어버이날을 위해 며칠 전 카네이션을 준비했죠. 예, 만수부가 하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인공이시네요. 꽃 달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밖을 안 나오고 집안에 이렇게 다 가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말 하나 사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에서 딴 모습만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살아있는 부처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은 해도 그건 아무 이상 없지. 예,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 처음에 한다 그럴 때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좀 병을 안 가있으면 좋았을 건데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서로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반대를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대요. 둘이만 잘 지내면 나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얻은 것 같아. 둘이만 잘 지내고 소리 없이 잘 살모. 예, 고맙습니다. 무슨 소린가 알아듣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를 살아도 그래도 용돈 주고 그래 합니다. 부모님께? 네, 한 달에 20만 원 써. 용돈 내는. 저번 달에 30만 원 들었죠. 이번 달에 3조 원 나왔대. 이번 달에 우리가 일을 좀 했거든요. 저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집 꽈배기 과자 공장에서. 저는 뭐 언제는 뭐 참 죽어도 눈 감고 죽을 그런 정도 지금 그마치 저는 마음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쟤 때문에 내가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안에 안 들어가려고 말이지. 그 이제 직원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 문 딱 닫아보는데 행모서 안 가지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나오면 말이지 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 막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고 그런 세상을 내가 세월을 한 10몇 년을 겪었습니다. 현지 밑에서 한 15년 가져야 됩니다 아마. 그래가 결국 이제 참 저렇게 인연을 맺고 사니까 더 바랄 거 없지. 우리 현진이만 잘 사노. 잘 살대. 약속해라. 약속한다. 도장 찍고 복사도 해라. 이렇게 못 사는 거. 늦은 오후 성진 씨 부부가 빨래를 내다 겁니다. 둘이 되었지만 아팠던 기억을 다 지우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볕 좋은 날의 빨래처럼 어깨를 기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래의 정신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자 이정아 씨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렸어요. 발표할 때 보여드리려고. 네. 사라지죠.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열면 펼쳐지는 다채로운 그림은
정아 씨의 내면 풍경이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삼각형이 아니에요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는 증상이 돼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야 병식이 있는 거고, 주는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은 병식이 없는 거예요. 특히 폐쇄병원이 그래요. 폐쇄적 수용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냥 무능하지 않았던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제 옆에 있던 어떤 우리 언니거든요. 25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20살 때 병원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예요. 그 가해자는 친족이에요. 보호자 입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미친이 되면 돼요. 그죠? 말할 수 없죠.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맨날 물어봐.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아.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못 견디겠으면 이렇게 울어요. 이게 치료일까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한국의 정신장애인. 실험용 토끼 폐쇄병동 안에서 그린 겁니다. 제 다리의 상태였어요. 저런데 병원에 있는데 몸이 성할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폐쇄병원 강제 입원은 후유증이 큽니다. 2016년의 경우 퇴원 후 자살 환자 수는 10만 명당 700명입니다.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26배나 많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보건 분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지역의 정신건강의 전문가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돼요. 나랑 소통했던 사회복지사가 1년 만에 그만둬.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왔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또 시작해야 돼. 그래서 몇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이 사람도 또 금방 떠나버리겠지. 그럼 이런 류의 강의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없었죠. 있을 수가 없었죠. 감히 어디 환자가 강의를 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약을 먹고 집에 있어야지. 아니면 외래를 다니거나. 아니면 납병원에 나와서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될 환자인데 감히 우리의 전문성에 도전을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잘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협력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환자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닐까. 이 그림들은 정아 씨의 작품입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그 분야에서 직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저 원래 그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많이 심화됐을 때는 실화제 친구들 본편을 제작할 때였거든요. 유일한 의지처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급속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정아 씨의 주된 증상은 환청과 환시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이태원을 반복했던 긴 투병기는 병원에서 그린 이면지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치료를 그 일반 내과병동에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나 재발했을 때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됐을 텐데. 퇴원을 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상생활을 태양하지 않았고 치료 과정에서 다시 이제 안정감도 찾고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치료다운 치료를 경험하게 해줬던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여전히 정아 씨의 주치의입니다. 신뢰관계가 한번 생기면 정아 씨는 이제 가족보다도 저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폐쇄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일반 환자들, 다른 과 환자들하고 섞여서 같은 병실을 썼었죠. 그리고 금세 좋아졌고 곧 퇴원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의사와 환자의 그 신뢰관계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 경우에도 그 환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묻게 되죠. 묻게 되고 강제 입원시키게 되고. 빈도는 줄었지만 정아 씨에게도 여전히 환청은 남아 있습니다. 젊은데 어젯밤에는 뭐 꽃밥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꽃밥 가지고는 안 돼. 꽃밥 가지고는 안 돼.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계속 반복되는 환청은. 개인적으로 나는 정아 씨가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바빠져서 좋은 일 하느라고 공적으로는 바빠져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좀 챙겼으면. 우리 선생님이야 제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골목길 한켠에 정아 씨가 함께하는 조현병 당사자 인권운동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 위층엔 가족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자체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불안할 때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불안하면은 이 뭔가 자기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공간이 불안을 조금 이렇게 진정시켜 줄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평상시 모습이거든요. 평상시 당사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 여기서 회의도 하고 여기 누워 있잖아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지금 그 이전에 병원에 치료 경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입원하는 건 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위험성은 없고요. 예. 굉장히 필요했던 공간이어서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딴 데도 이런 공간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정아 씨는 조현병 관련 범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 감당은 안 되고 사람을 왜 죽여? 그냥 뭐랄까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병이 있다고 더 주목받을 뿐인 거지. 약을 안 먹는 것도 자유지.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따라야 돼.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자기 노력도 안 하면 당연히 옆에서는 조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인권의 문제잖아. 우리가 언제 우리 인권만 얘기했나? 타인의 인권도 얘기를 하지.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잖아요.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악의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얘기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당사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저희 당사자가 아파서요. 잠깐 나가보. 행사하는 것보다? 그래, 바깥에 있으면 좀 날려나? 불편한 이야기 끝에 증상이 나타났나 봅니다. 이제 이유 없는 아무런 얘기나 한다거나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니까 흥분돼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이제 제어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가만히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냥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환청도 들려요. 아, 그 짧은 순간에도? 예, 좀 더 심해지면 환청까지 들려요. 병증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네. 천인천색. 천사람이 만인만색. 교산기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중환자이기 때문에 급성기한테 환자한테 잘못을 해버리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게 남아요. 그게 제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급성기 환자 곁에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아요. 신뢰 없으면 그게 제일 중요해. 조현병은 시기별로 증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처법도 다릅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이 저하되는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급성기 때 위험해집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기가 되면 여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 폭력적인 환자도 한 3일만 약 쓰면 일단은 폭력성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면담을 하면 되죠. 급성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은정 씨 면회를 왔습니다. 요즘 정아 씨와 박 사무총장은 동료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 면회 오는 것도 지원 활동 중에 하나죠. 아이고 다행이네. 지금 환자분은 발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약 먹기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네. 11년? 예. 그러면 몇 살 때부터 그러셨어요? 14살 때. 14살 때? 네. 저는 그때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고 잘 모르는 그냥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자해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알죠. 네. 왜 그러셨어요? 저를 비난함으로써 좀 더 편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약간 당사자가 어떤 존재냐면 그 모순 안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해버리는 사람이 돼요. 예. 나머지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당사자한테 원인을 전가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죠? 약간은 평화가 유지가 돼요. 이제 이게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개인의 문제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사회적 원인이라든가 환경에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가해자 중심주의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고문. 진짜 내일이 마감이에요? 내일이 마감은 아닌데. 환자지만 원고 독촉을 미룰 순 없습니다. 은정 씨는 파도손 홈페이지의 주요 필진 중에 한 명입니다.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빨리 해야 하더라고. 500타잖아. 500타. 네. 천타라뇨. 천타예요. 글 솜씨는 야무지지만 단순한 일상생활이 도리어 어렵습니다. 청소나 식사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맨날 라면만 먹고 인스턴트 먹고 누워있다가 글 쓸 때나 이럴 땐 신나갖고 막 쓰다가 다시 청소하려고 그러면 못하겠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순서를 생각을 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아프지 않을 때는 잘 하던 것도 이게 아프게 되면 뭐가 있냐면 뭐라 그랬죠?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우리 은정이는 치료를 빨리 시작한 편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아주 많이 악화되지 않고 기능 손상이 많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다행인 거죠. 예, 대학을 다니다가 발병을 하면 입원 치료가 됐던 치료를 받고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을 다니다가 발병을 하면 내가 단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발병의 과정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없으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제작자 일을 하던 사람이 정신재활 시설에 들어가면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수준이 달라요. 조현병 환자들 인구 숫자만큼의 다양한 회복의 길이 있고 이 지원을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직업재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외로운 조현병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좋은 치료라고 믿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쪽 가장 추운 어촌 마을 우리카와. 이곳에 40년 된 정신장애인 지역 재활 공동체 베델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병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일터와 삶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사자들은 베델 공동체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카이아치 씨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그는 베델의 독특한 철학과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당사자 연구의 대가이기도 한 그는 벌써 13년째 한국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참여한 당사자들이 환청과 환시, 망상에 대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예전에 맨 처음에 어릴 때 한청이 걸렸는데 한청이 누구 때려라, 누구를 욕해라 그랬어요. 집에서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한청이 들라고 때려 부숴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동안 하다가 9年の間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で今はどうですか？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지금 한청이 왔어요. 고쳤다. 고쳤대요. 고쳤어요? 어떤 식으로 고쳤어요? 이마가 나타났다 소리. 한청에 걸리면 밤 12시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문을 여는 거요. 나 혼자 있구나. 또 근데 주위에 나 혼자 있구나. 이거 한청이구나. 야, 素晴らしい. 무카이아치 씨는 환청과 현실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응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선호명이 관전 씨가 보이지 않는 그 감시자가 돼가지고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너 같은 거 저기 쓸모없다고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15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저한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どういうふうに対処したらいいのか。30代の統合失調症の女性です。小学10歳の男の子のお母さんでもあります。そのお母さんは女性は子供を蹴飛ばす癖がありました。そしたらその女性は実は黒い男が私に子供を蹴飛ばせということを指令してくる。じゃあその黒い男は今この会場にも来てますかって言ったら彼女はゆっくりと後ろを指さしました。先ほどと同じように私たちはその黒い男に一緒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拍手をしました。するといつも怒った顔をしている黒い男が初めてニコッと笑ったんですね。彼女は思い切ってその黒い男に対してなぜ私に子供を蹴ろ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勇気を出して尋ねてみました。そしたらその黒い男はこう言いました。僕寂しいんです。僕消えたくないんです。そうした時に彼女はこの黒い男は私の化身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んですね。以来彼女はその4人の声と常に対話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以来その声は蹴飛ばせということを言わなくなりました。 오늘 이들은 벗어나고 싶은 환시와 환청이 아픈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社会が生きづらくなると統合失調症の人たちの声は死ねとかお前はダメなやつだっていう攻撃的な声になりますし、非常に仲間が増えて非常にいい人間関係の中にいるとお前頑張ってるな、お前いいやつだぞっていう声に変わりますね。で特に統合失調症とかいう持つ人たちは社会の影響をとても受けやすいのでカナリアのような存在だと私は思ってますね。社会のいろんな歪みがその人に現れた時にはそれはその人の問題以上に社会はどう変わるべきかっていうふうに自分事として捉え直す発想がとても大事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행사가 끝나고 이들은
칠판에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위해 위로의 말을 써봅니다. 그 말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엄마랑 조용한 데 시골 가가지고 개 한 마리 데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뜻이 담긴 거예요. 힘든 걸 떠나서 이제 병도 안 걸리고 이제 편한 데서 살고 싶은 게 나의 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편견을 없애주세요. 우리 다 모르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몰라가지고 병인 줄을. 정신장애인도 이제 다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신장애인들을 주위에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